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1학번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동고동락 저희 동국대학교 학과 소개 콘텐츠에 몇 번째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N번째 콘텐츠로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소개하러 나왔는데,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지금 제 27대 학생회 부학생회장이기도 하고요. 이 동고동락 콘텐츠의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21학번 새내기라고 하면 새내기라고 할 수 있는 김민희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처음 영상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부학생회장이자 그리고 동고동락 콘텐츠 제작자이신 저희 선배님과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일단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일단 1호학번까지는 신문방송학과라는 이름으로 이제 동국대학교에 있었는데, 16학번부터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고 이제 시대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과 이름도 그 시대에 맞춰서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있고, 대한민국 언론을 책임질 그렇죠. 대한민국의 언론을 책임질 언론인들을 양성하는 그런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PD, 기자, 아나운서 등 이런 언론인뿐만 아니라 마케팅 직종, 다양한 공기업, 사기업에서도 많이 진출을 하시는 그런 과이고,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이제 신문방송학과라고 하면은 문과치고 굉장히 좀 전문적인 과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과가 또 이번 입결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입학했을 때 당시만 해도 동국대학교 내에서 논술 경쟁률 1위를 차지한 그런 인기 있는 과입니다. 제 입학 시즌만 해도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학과에서 경찰행정학과 다음으로 높은 학과였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한마디로 소개를 한다면 굉장히 핫한 과, 그쵸. 인기 많은 과. 네, 들어오기도 힘든 맞아요. 학과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학과생들의 진로희망은 전부 방송 분야다. OX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방송 분야가 다는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저희는 아직 저학년이다 보니까 그냥 꿈이 없이 그냥 흥미로 들어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일하지 않아도 그냥 이쪽에 일하면 내가 부담감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뭔가 접하기 쉬운 그런 콘텐츠적인 측면이 많아서 아무래도 자기가 이런 방송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서 굳이 꿈이 방송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선배님들이 어디로 진출하시는지도 보면 그렇게 방송 직종으로 가시지도 않습니다. 이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진로 희망은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입시를 준비할 때는 좀 내가 방송 쪽을 가겠다, 언론고시를 준비해보겠다, 대한민국의 방송판을 바꿔보겠다, 이런 포부로 들어오지만 또 막상 하다 보면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방송 직종이 되게 어렵죠.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렇게 현실과의 맞아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타협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많고, 이제 전공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만의 길을 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도 당연하니까 이거를 전부 방송 직종이다 그러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팀플이 많다. 하나, 둘, 셋. 많아요. 근데 저는 살짝 세모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잖아요. 아무래도 전공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이제 중시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 강의에서 한두 개 빼고는 다 팀플이 있었어요. 심각하네요. 미컷과 나왔으면은 커뮤니케이션 잘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팀플이라는 시련을 많이 선물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입학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팀플을 이렇게 대면으로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수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애초에 이번에는 좀 팀플 비중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비대면 수업에서 어느 한 교수님께서는 그냥 이번 학기는 미컴인데도 불구하고 팀플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셔서, 사실 팀플이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의 팀플은 없었고 또 비중도 그렇게 많아지지 않아서 너무 부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팀플 다 하는데. 실무적인 기술을 주로 배운다. OX 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하나, 둘, 셋. 잠깐 똑같아. 저희 같은 그 학번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21학번인 걸로. 네. 일단 아무래도 방송이라는 게 되게
많은 문과들의 과 중에서는 조금 전문적인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도 사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오면 매일 기획서 쓰고 매일 이렇게 막 삼각대 이렇게 맞아요, 앉고 맞아요. 이제 딱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사실 실무적인 기술도 물론 배워요. 이론 속에서 팀플과 뭐 이런 걸로 약간 실무를 살짝 경험해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수업이 조금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직 저희는 1학년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수업밖에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실무적인 기술을 주로 배우는 건 특히 1학년 수업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미니 친구를 이용을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편집실이 있어요. 에? 편집실도 있고 그다음에 과 장비도 빌릴 수가 있고 과 사무실에서 신청을 하면은 DSLR, 캠코더, 뭐 마이크, 조명 이런 장비들을 쉽게 무료로 빌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또 편집실이 있어요. 편집실이 맥이 5대가 있어요. 진짜요? 네. 그 안에 녹음 부스도 있고 그래서 편집실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최고. 두 분 입시 과정이 궁금합니다. PD 외길 인생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3년 내내 나는 무조건 PD 할 거고 무조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갈 거고 이것도 되게 도박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맞아요. 이러면 안 되기는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생기부나 이런 걸 다 비컴으로 맞췄고 제 입시 과정 얘기하자면 그냥 진짜 비컴에 올인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시로 일단 들어왔고 저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이제 22학번 친구들한테는 교과 전형으로 이제 불리겠지만 저희 때는 아직 종합 전형에 들어가 있는 전형이었거든요. 이제 선배님께서는 PD 외길 인생을 걸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미디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략을 많이 했어요. 이제 학과에서 미디어에 대한 공부도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머리를 잘 쓴 게 입시를 할 때 친구들이 미디어에 관한 내용을 많이 쓸 것 같아서 저는 약간 학교 생활을 할 때 좀 말이라던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의사소통에 관한 키워드를 좀 잡아서 그런 점을 초점을 맞춰서 학교 생활을 준비했더니 수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전공의 특징은 뭐가 있는지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저희 강의의 분위기를 보면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세 갈래로 조금 학문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디어로 하면은 이제 뭐 방송 쪽이나 뭐 이런 산업 구조 이런 거를 배우고 커뮤니케이션은 뭐 조직 커뮤니케이션, 인간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꼭 이제 언론이 아니더라도 이제 맞아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서도 배우고 그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이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드러내는 게 커뮤니케이션에 좋은지 이런 식으로 실무적인 것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계속하네요. 제가 만들었지만 학과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축제도 못 하고 MT도 못 네네. 가고 막 그렇긴 한데 저는 1학년 때 축제 같은 걸 했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재밌겠어요. 그때 제가 1학년 과대였어가지고 그 축제를 제가 조금 이렇게 네네. 같이 준비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었는데 그런 과 주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사과대 근처에서 제일 오래 주점을 했어요. 저희까지 계속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게 오신 분들이 네. 저희 과에 많이 오셨어요. 갑자기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가 한 12시인가? 1시인가 이랬는데 새벽이요? 네, 밤에. 그때 이제 과대라는 책임감에 또 뭔 일이 하고 막 갔는데 그냥 알고 보니까 저희 학교에 자랑스러운 선배님 데이식스 영케이 선배님께서 저희 주점을 방문해 주신 거예요. 어떡해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떨려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영케이 선배님이신지 모르고 그때 인생에서 연예인에 가장 가깝게 본 날이었고 진짜 잘생겼네요? 저 완전 잘생겼어요. 어떤 분이 그 영케이 선배님 사진을 보고 막 이 사람 때문에 다 사람들이 경영학과 주점을 가서 네. 다른 주점 망했다 뭐 이런 재밌게 표현을 하신 글이 있었는데 그거는 경영학과 주점이 아니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주점이라고 기회가 되면 한 번쯤 얘기하고 싶긴 했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학과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소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돼 맞아요. 있잖아요. 가면의 유희라는 이제 연극을 하는 그런 소모임이 있어요. 뭔가 언론을 다루는 학과인데 뭐 연극을 하는 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극을 올려보진 못했지만 실제로 선배님들이 연극을 올린 걸 이제 엄청 재밌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 연극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긴데요? 미컴과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학과 활동은? 미컴과만이가 중요한 거네요. 저는 소모임들이 많은 거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다른 학과들은 솔직히 저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소모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다른 학과는 근데 진짜 한 개 있거나 두 개 있거나 심지어 그것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진짜 소모임에 진심인 사람들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소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소모임 빅그림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저의 인연을 불태웠던 영상 소모임 몽중인 몽중인 들어갔을 때부터 되게 몽중인에 대한 애정도 컸고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몽중인에서 촬영한 영상들은 평생 안주거리가 됩니다. 몽중인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널리즘 소모임 툴 같은 경우는 잡지를 만들어요. 정말 소모임 소개가 길죠.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저도 할 말이 엄청 많은데요. 아나운싱 소모임이라고 이제 아메바 소모임이 있거든요. 그 소모임에서는 저희가 이제 음원 콘텐츠를 라디오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라디오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대면이라서 올해는 많이 만나지는 못했고 보이는 라디오로 직접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자들과 접했던 그런 활동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빼먹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다 콘텐츠 관련이잖아요. 근데 사실 SM이라고 3AM이라고 축구 소모임이 있어요. 이제 남자친구들도 할 수 있는 또 여자친구들도 또 이제 매니저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벗어나서 굉장히 또 이제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축구 소모임도 있으니까 저희는 이걸 되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진짜 소모임 진짜 잘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일단 이렇게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는 친구들이라면 22학번 아니면 더 나아가서 23학번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고 또 꿈을 키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이렇게 되게 날것인 채로 학과 생활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콘텐츠를 만들기만 했어서 다른 학과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입장이었는데 그때마다 되게 우리 과도 재밌는 거 많은데 우리 과 미컴도 좀 재밌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언제 한 번쯤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과에 대해서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이렇게 21학번 친구와 저는 이제 3학년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오늘 미니 친구랑도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작년에 입시를 준비할 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입시가 경쟁률이 많이 높다 보니까 분명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과를 돌리거나 아니면 꿈을 바꾸는 방향을 추천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고비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자신의 꿈을 믿으면 성공한 사람들이 저희가 이렇게 표본이 되는 거잖아요. 아직 성공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입시라는 관문을 넣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관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믿고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했던 활동에 대한 그런 과정을 믿으면 결과도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년에 같이 찍는 걸로 기약을 할게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면접까지 끝나고 아주 합격자 발표까지 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합격하신 후에 이미 우리 2학번 예비 미커민이 된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이런 분위기구나 그러면 어떤 소모임 정보는 어디서 얻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인스타그램도 진짜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진짜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또 블로그도 엄청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진짜 어딜 가도 미컴에 대한 정보는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국 미컴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이제 이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여기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이렇게 꼭 한번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저희 학과 어떤 매력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년에 학교에서 만나서 즐거운 학교 생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후배가 될 친구들 나중에 꼭 만나요. 안녕.
다음 학과를 어떤 학과가 궁금한지 말해 주면 되거든요. 아, 네, 저희 과에 못지않게도 굉장히 높은 과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살짝 언급하지 않았나요? 저는 경찰행정학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저 어떻게 입시를 치렀길래 합격을 했지? 대학교의 간판과 경영 너무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 동고동락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너무 과를 소개하러 나왔는데 저희 동고동락의 또 다른 제작자인 효준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산업시스템공학과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경행 산시고 나와주세요.